뉴욕시 최저임금을 시간당 $30로 올리는 법안이 상정된 가운데 해당 법안에 대해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보적인 음악적 스펙트럼으로 세계 무대에서 맹활약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데니고의 카네기홀 데뷔 리사이틀이 감동과 힐링을 선사했습니다. 뉴욕시가 3세 아동 대상 무상 보육 프로그램 3K에 천석을 추가합니다. 최근 뉴욕 지역을 강타한 두 차례의 기록적인 폭설 이후 뉴욕시의 포트홀 민원이 수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욕시 최저임금을 시간당 $30로 올리는 법안이 상정된 가운데 해당 법안에 대해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최저임금을 현재 시간당 $17에서 $30로 2배 가까이 올리는 법안이 10일 시의회에 제출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산트라 너스 시의원은 이 법안은 뉴욕시의 심각한 생활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2030년까지 단계적인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 선거 당시 시급 $30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조란 맘다니 시장의 정책 방향과도 일치하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뉴욕시는 미 전역에서 가장 높은 최저임금을 기록하게 됩니다. 법안에 따르면 500인 이상 대기업은 2030년까지, 500인 미만 기업은 2032년까지 시급 $30를 달성해야 하며 이후에는 물가 상승률과 연동됩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수백만 명을 빈곤에서 구해낼 역사적 결정이라며 환영하고 있지만 경제계의 반발도 거셉니다. 퀸즈와 브롱스 상공회에서는 임대료와 공과금이 치솟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며 결국 대규모 해고나 폐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독보적인 음악적 스펙트럼으로 세계 무대에서 맹활약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데니고의 카네기홀 데뷔 리사이틀이 감동과 힐링을 선사했습니다. 9일 저녁 카네기홀 젠케홀에서 클래식 솔리스트, 실내악 연주자뿐만 아니라 재즈 등 다양한 장르로 클래식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온 데니고 바이올리니스트의 카네기홀 데뷔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이날 공연에서 데니고는 피아니스트 문재원과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앙상블 에지와 함께 다채롭고도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데니고는 이날 본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미국에서 태어나 연주자로서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한국에 갔는데 오늘 공연을 통해 수많은 교포들 앞에서 미국으로 돌아와 꿈을 이룰 수 있는 공연에 서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아메리칸으로서 Korean Dream을 이루러 한국을 간 거거든요. 대부분 이제 코리안들이 이제 American Dream을 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반대로 하게 됐는데 그 한국에서 그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그 커리어 통해서 또 여기로 또 초청받아서 카네기 홀 다시 American Dream을 또 할 수 있다는 게 참 너무 저한테도 너무 신기하고 이 어린 아이들이 있다면 진짜 정해진 길은 없다. 근데 그냥 차근차근 하루하루 하면 모든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한국음악재단과 LS 인베니가 공동 주최한 이날 공연에는 퀸즈 중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 50여 명이 초대됐습니다. 김경희 한국음악재단 회장은 바이올리니스트 데니고와 같은 젊은 연주자를 통해 젊은 관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재단은 계속해서 설립 목적대로 장래가 유망한 한국 젊은 음악인들에게 공연의 자리를 마련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국음악재단 같은 재단, 그러니까 음악가들이 기댈 수 있는 그런 구루터기가 될 수 있는 단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저의 바람은 이런 한국 음악가들의 어떤 저희가 이렇게 세웠을 적에 그런 뭐 카네기홀이라든지 링컨 센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링컨 센터의 체인버 뮤직 소사이어티라든가 이런 데서 보시고 다시 하야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날 공연에서 데니고는 에이미 비치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로망스 오퍼스 23,
에리히 볼프강 코른골트가 세익스피어 연극을 바탕으로 작곡한 헛소동 모음곡, 피아졸라의 부에노스 아이레스 사계 등 클래식과 현대적 감각이 조화를 이루는 무대를 선보이며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제가 피아솔라를 또 좋아하는 이유가 탱고 베이스로 되게 다양한 탱고의 색깔들을 보여준 작곡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의 또 음악 롤 모델이거든요. 왜냐면 저도 클래식 기반으로 다양한 클래시컬한 색깔들 혹은 다른 장르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장르가 좀 없는 연주자가 계속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데니우구 하는 연주면 그냥 믿고 가야 되겠다 이라는 소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음악재단은 오는 21일 카네기홀에서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의 데뷔 40주년 공연과 함께 5월에는 클라리네티스트 김한의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뉴욕시가 3세 아동 대상 무상 보육 프로그램 3K에 천석을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10일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올가을부터 시 전역 56개 우편번호 지역에 3K 좌석 천석을 추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확대는 프로그램 수요가 높은 지역과 교육시설 여력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으로, 대상 지역에는 퀸즈 잭슨 하이츠와 같은 노동자 및 이민자 밀집 지역, 맨해튼 어퍼 웨스트 사이드 같은 부유층 지역 등 다양한 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세 대상 무상 보육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스태튼 아일랜드 지역도 이번 3K 확대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그레이시 맨션 인근 시위 현장에서 사제 폭발물을 터뜨리려 한 혐의로 체포된 10대 2명이 IS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일 뉴욕시장 관저인 그레이시 맨션 인근 시위 현장에서 사제 폭발물을 터뜨리려 한 혐의로 10대 2명이 체포돼 연방법원에 기소됐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출신의 에미르 발랏과 이브라임 카유미는 테러 조직인 IS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려 한 혐의와 대량 살상 무기 사용, 폭발물 불법 소지 등 다수의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시카 티시 뉴욕시 경찰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두 피의자 모두 IS를 위해 활동했음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또한 성명을 통해 에미르 발라트와 이브라임 카유미는 극악무도한 테러 행위를 저지르고 IS에 충성을 맹세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NYPD 폭발물 처리반과 FBI의 분석 결과 이들이 사용한 장치는 단순한 연막탄이 아닌 살상력이 있는 사제 폭발 장치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적어도 하나의 장치에는 전 세계 테러 공격에 자주 쓰이는 고위발성 물질인 TATP가 포함돼 있어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현재 피의자들은 연방법원에 출두하여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며 당국은 이번 사건이 IS의 영향을 받은 단독 범행인지 추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최근 뉴욕 지역을 강타한 두 차례의 기록적인 폭설 이후 뉴욕시의 포트홀 민원이 수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포스트가 311 민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현재까지 접수된 포트홀 신고는 총 11,300건 이상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급증했습니다. 특히 퀸즈 지역에만 5,000건 이상의 신고가 집중되며 전체 민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으며 브루클린, 스태튼 아일랜드, 맨해튼, 브롱스가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민원이 잦은 도로로는 100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된 퀸즈의 노던 블러바드였으며 로커웨이 블러바드, 유니온 턴파이크 등의 도로들도 포함됐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신고 후 평균 2일 이내에 보수를 완료한다고 밝혔으나 실제 데이터 분석 결과 올해 접수된 민원의 4분의 1 이상이 여전히 대기 중 또는 처리 중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퀸즈는 1,729건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 보수 작업이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국은 폭설과 제설용 소금 등으로 인한 도로 마모를 해결하기 위해 시 전역에서 수리 작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주의회가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침술 면허 갱신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존 리오 뉴욕주 상원 의원과 론 김 뉴욕주 하원 의원이 지난 2월 주상하원에 각각 발의한 이 법안은 한의사들이 매 3년마다 최소 45시간 이상의 침술 관련 교육을 받아야만 침술 면허가 갱신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교육은 침술 진료 방법은 물론 감염 예방, 위생적인 침 관리 등 전반적인 침술 교육 내용이 포함됩니다. 존 리우 주상원 의원은 지난 6일 퀸즈 베이사이드 사무실에서 론 김 주하원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주는 미 전국에서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 교육 의무화가 마련되지 않은 4개 주 중 한 곳이다며 이번 법안은 침술 진료의 안전성을 환자들에게 보장하는 한편 침술 진료의 보험 적용 확대로 나아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논김 의원도 침술 진료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메이저 보험사들은 침술 진료의 보험 적용을 꺼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한의사들이 보다 안전한 침술 진료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시의를 이수하면 침술 진료의 전문성을 입증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을 비롯한 전국 9개 주에서 판매된 조개류가 노로바이러스 오염 가능성으로 리콜됐습니다. 지난 9일 연방식품의약국 발표에 따르면 워싱턴주 드레이턴 하버에서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3일 사이에 수확된 마닐라 조개가 리콜 조치됐습니다. 해당 조개는 워싱턴주 로미 인디언 비즈니스 카운슬이 채취한 것으로 뉴욕과 플로리다, 조지아,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일리노이, 네바다, 오레곤, 워싱턴주의 식당과 소매점으로 유통됐습니다. FDA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식당과 소매업체는 즉시 제품을 폐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조개류는 균을 옮길 수 있는 식품이기 때문에 조리기구 등을 통해 다른 음식으로 교차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FDA는 경고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흔히 장염 또는 스토메익 플루라고 불리며 구토와 설사 등을 일으키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바이러스입니다. 감염되면 보통 12에서 48시간 사이에 구토, 설사, 메스꺼움, 복통, 발열, 두통 등이 나타납니다. 특별한 치료제는 없지만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탈수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FDA는 해당 조개를 섭취한 후 노로바이러스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담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의 부분 셧다운이 4주째 이어지면서 미 전역 일부 공항에서 보안 검색이 지연돼 승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텍사스주 휴스턴의 윌리엄 P. 호비 공항과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루이 암스트롱 공항에서 보안 검색 절차가 지연되면서 이용객들이 장시간 줄을 서서 대기했으며 일부는 비행기 탑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봄방학 시즌을 앞두고 이용객이 평소보다 늘어난 데다 국토안보부 셧다운 여파로 보안 검색 간소화 프로그램인 TSA 프리체크와 일반 보안 검색대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휴스턴 공항 웹사이트에 따르면 전날 저녁 휴스턴 공항의 일반 보안 검색대의 예상 대기 시간은 한때 3시간에 달했습니다. 뉴올리언스 공항은 소셜미디어 X 계정에서 보안 검색대의 교통안전청 요원 부족으로 평소보다 긴 대기 시간이 발생하고 있다며 여행객들에게 항공편 출발 최소 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지연이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안보부 부분 셧다운은 지난달 14일 0시 1분을 기해 시작됐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 개혁을 요구하며 국토안보부 예산안 처리에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셧다운이 길어지면서 교통안전청 직원들은 지난주 급여의 약 30%만 받았으며 셧다운이 끝나지 않으면 이번 주말 급여를 받지 못할 전망입니다. TSA를 관할하는 국토안보부는 X 계정에서 공항의 대기 줄이 길게 늘어선 사진을 게시하며 정치적 점수를 따기 위해 봄방학 여행을 인질로 삼을 이유는 전혀 없다. 민주당은 당장 국토안보부 셧다운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연방전쟁부는 10일 오늘이 이란의 가장 강력한 공격을 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은 이날 버지니아주 펜타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장 많은 전투기와 폭격기를 동원해 가장 많은 타격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번 전쟁은 거의 완전히 끝난 상태라면서도 적이 완전히 그리고 결정적으로 패배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목표는 미국이 정한 일정에 따라 달성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또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모즈타바 하메네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를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초강경파로 알려진 모즈타바에게 핵무기 개발에서 손을 떼라고 재차 압박한 것입니다. 그는 모즈타바가 이스라엘 공격에 부상을 입었다는 보도가 사실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언급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군사작전에 대해 조만간 끝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했듯 우리는 압도적인 기술력과 군사력을 통해 적을 철저히 격파하고 있다며
전쟁이 2주째에 접어든 상황에서 이란 지도부는 절박한 상황에 몰려 허둥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란의 성직자 정권은 비겁한 테러리스트처럼 처절하게 움직이며 학교와 병원 등 민간시설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무고한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지난 9일 캐나다 토론토 시내에 위치한 미국 영사관에 총격 사건이 발생했으며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토론토 경찰은 이날 오전 5시 29분께 주 토론토 미 영사관 건물에 누군가 총격을 가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X에서 밝혔습니다. 현장에선 총기 발사의 흔적이 발견됐으며 부상자는 없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현재 용의자에 대한 정보는 없으며 주변 지역 교통을 통제하고 현장을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영사관 주출입문에서 총알 자국으로 보이는 흔적을 볼 수 있으며 경찰이 건물 외부에서 탄피 약 10개를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토론토 중심가 시청 부근에 위치한 미국 영사관은 반미 시위가 자주 열리는 곳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유럽에서 미국 대사관과 유대교 회당에서 폭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벌어졌습니다. 이날 오전 4시께 벨기에의 한 시나고그 앞에서 폭발이 일어나 회당과 길 건너편 건물 창문이 깨졌습니다. 당국은 이를 반유대주의 사건으로 규정하고 조사 중입니다. 전날에는 주 노르웨이 미국 대사관 앞에서 폭발이 발생했으며 출입문 유리가 일부 깨졌습니다. 폭발과 동시에 대사관 구글 지도 페이지에는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등장하는 동영상과 함께 신은 위대하다는 페르시아어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하루에 30% 가까이 치솟았던 국제유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의 폭락과 재반 등을 반복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나타냈습니다. 널뛰는 유가에 따라 세계 증시도 출렁거렸습니다. 지난 9일 오전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도럴 리조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과의 전쟁에 대해 계획보다 훨씬 앞서 있다며 곧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회견에 앞서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전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지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이 전략 비축유 방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날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 110달러대에서 80달러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저녁 트럼프 대통령이 SNS 트루스 소셜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안에서 석유의 흐름을 막는 조치를 취하면 미국에 의해 지금까지보다 20배 더 센 타격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자 WTI는 다시 90달러대로 올라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금융시장을 진정시키고 국제유가 급등이 미국 내 휘발유 가격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원유와 휘발유 가격 인상 압박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취합하라고 지난주에 연방정부 기관들에 지시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내놓은 아이디어 중에는 미국 내 항구간 물품 운송 시 적용되는 존스법에 따른 규제를 완화해 국내 석유 유통을 촉진하는 방안과 일부 세금 감면을 통해 유가 하락을 유도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미국의 석유 수출에 대한 새로운 제한부과 가격 통제 시행, 심지어 재무부가 석유 선물 시장에 직접 개입해 가격 하락을 압박하는 등 더 적극적인 개입 조치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체인 웬디스가 고액 보수 시식 전문가를 찾는 이색 콘테스트를 열어 화제입니다. 웬디스는 최근 최고 시식 책임자를 찾는 콘테스트를 공식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웬디스는 콘테스트를 통해 선발된 치프 테이스팅 오피서를 독립 계약자 형태로 채용하며 연봉 10만 달러를 지급하고 이후 다양한 홍보 콘텐츠 제작에도 참여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원자는 왜 자신이 웬디스 CTO가 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60초 분량의 영상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식 규정에 따르면 참가자는 영상 속에 웬디스 브랜드, 음식 또는 매장을 등장시키는 것이 권장됩니다. 영상은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의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하거나 전용 웹사이트에서 등록 양식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단은 창의성, 브랜드 애정도, 브랜드 안전성, 개성, 성장 가능성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최종 후보 10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후보들은 이후 인터뷰 단계에서 실행력, 파급력, 독창성, 참여 의지 등 4개 항목을 기준으로 최종 평가가 이뤄집니다. 콘테스트 접수는 오는 30일 오후 11시 59분에 마감됩니다. 말띠해를 맞아 뱅크 오브 오프가 붉은 말의 행운을 드립니다.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오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대형은행의 든든함과 로컬뱅크의 세심함으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쿠팡의 미국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국 정부의 쿠팡 대우와 관련해 제출했던 무역법 301조 청원은 철회했으나 미국 기업 차별 문제는 계속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폭탄의 굉음이 멈추고 무기는 침묵해야 한다며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이 벌이고 있는 전쟁에 평화적 해결을 호소했습니다. 월가 대형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전 사업부에서 전체 직원의 3%인 2,500명을 감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지난 1월 소매 판매가 7,335억 달러로 전월 대비 0.2%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3.2%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소비 구조가 고소득층이 프리미엄 소비로 경제를 떠받치는 반면 중산층은 할인 매장과 대량 구매로 버티고 저소득층은 부채에 의존해 소비하는 이자형 경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는 남성 중심적인 세계와 문화 속에 살고 있다며 여성 권리와 성평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중동 전쟁이 열흘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8일 아침 캔사스시티 국제공항에서 폭발물 위협으로 승객과 직원 약 2,000명이 대피하며 약 3시간 동안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여성 역사의 달인 3월을 맞이하여 선정한 역사적 인물 100여 명의 유관순 열사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론옥 할머니가 포함됐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4도, 최저 기온은 50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15분, 해 지는 시간은 6시 58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5월 2일) 토요일 뉴욕 양키스 코리안 나잇 행사가 열립니다. 3월 23일까지 티켓을 구매하는 야구 팬들에게는 태극기가 새겨진 모자가 증정됩니다. 티켓 판매 수익금 중 $5는 뉴욕 한인변호사협회가 올해 설립 예정인 장학재단에 기부됩니다. 뜻 있는 행사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합니다. 지금 바로 티켓 예매하세요. 이상으로 3월 10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